법안 명칭 중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네이밍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홍보 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해철법, 최진실법, 전두환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네이밍 법안은 무엇이 있으며 주요 사건과 법안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해철법입니다. 신해철법은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로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피해자 측에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해도 의료기관이 14일 이내 응소 여부를 표명하지 않을 시에 각하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해철법 이후 큰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병원 동의 없이도 구제받을 방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완이법입니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환 군 황산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김태환 군은 평소 친하던 치킨집 아저씨가 뿌린 황산에 온몸과 장기가 녹아내려 결국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범인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되고 부모의 계속되는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은 응하지 않다. 2014년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2015년 7월부터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두환법입니다. 전두환법은 2013년 10월 만료되는 전두환씨의 추징금 집행시효 연장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미납된 전두환의 추징금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며 내용은 공무원의 불법 부산에 대한 몰수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김성수법입니다. 2018년 10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 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어난 국민적 공분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김용균법입니다. 김용균법은 본래 2016년 5월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돼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되었던 법안입니다. 그러다 결국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숨지는 비극이 일어나면서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결국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금 작업 등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진호 방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2018년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 직원폭행 가혹행위가 큰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쟁점이 되며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체적 폭행을 넘어 정신적 고통과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영란법, 윤창호법 등이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위의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3분 상식이었습니다.